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앵커 브리핑이 이번엔 시작의 키포인트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력한 고용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이번에 일자리 증가가 예상을 크게 웃도면서 침체 우려를 덜어냈죠. 네, 맞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계속 강력하다라는 거는 이번의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20만 건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19만 개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33만 9천 건, 거의 34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이 상당히 호황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하고 4월 수치도 또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서비스업 일자리가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때 망하기도 하고 이제 컨설리데이션, 즉 이제 M&A라든지 합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축소가 됐었는데 이제 리오프닝, 코로나도 종식이 됐고 이제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80%인 미국의 특성상 리오프닝의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용이 워낙 강력했으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업률은 근데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용이 좋으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업률이 3.7%, 그러니까 4월에는 3.3%였는데 0.4%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는 기업에 대한 조사이고요. 실업률은 가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요.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난 건 맞지만 가계에서는 일자리가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자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의 일자리가 조금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업률은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 급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월 대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실업이 일단 증가하긴 했지만 고용은 견조했고 임금 상승세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둔화 우려를 다소 불식시켜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6월은 스킵이다. 좀 힌트를 앞선 시간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오프닝 때 6월은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7월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 스킵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시장에서 상당한 랠리를 보였던 그 뒷배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실업률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3.7%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용이 지금 33만 건? 그렇다면 이거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에 고삐를 더 조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연준 의원들이 6월은 스킵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더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인데 아직 5.25%라는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건 아니지만 좀 한 번 더 추가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긴축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표가 나오든 간에 물론 이제 너무 잘 나온 데이터 하게 되면 7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5.25%의 기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좋단 말이야. 좋다, 강력하다. 네, 그럼 우리가 리세션을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레벨에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골디락스가 예전엔 저금리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인데 지금은 약간 고금리인 상황에서 살아나고 있는 경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해석의 포인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상당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 저변에는 일단 6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내지는 금리가 스킵될 수 있다. 7월에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때 가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이냐, 그냥 기업에 더 집중하거나 또 다른 모멘텀이나 또 다른 매력도가 있는 업종을 찾아보자라는 시각으로 업종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테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는 이제는 신저가가 사라지고 있고 신고가의 업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이 강력하다는 것은 일단 금리 인상의 우려를 불식시킬 더 강조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강력하다. 이제 네. 미국 경제 또한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네, 중국의 부양입니다. 최근에 대기업 리더들이 중국을 향해서 맞아요.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이 상당히 중요한 게 미국은 지금 한시름 났잖아요. 물론 긴축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는 그래도 내려오고 있고 고용은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나라, 특히 유럽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이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11월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주긴 했지만 사실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과 관련된 주가들이 여지없이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싹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 후반에 홍콩 증시가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중국이 뭔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표도 슬로우해지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2차 웨이브, 즉 우리가 한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접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좀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다소 이제 좀 둔화되는 리오프닝,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있다 보니까 지표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 약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방에 굉장히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혁신 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한다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모습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렇게 이벤트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인민은행이나 당국이 어느 시점에 툭 내놓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이게 되면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일만 내지는 조금은 수순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에 중화권 증시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이 부양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스킵이라는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중국이 조금은 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중국을 네. 방문하기도 했고 또 엔비디아 CEO 또한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런 행보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세 가지 키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강력한 고용, 그리고 6월은 스킵,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양이었는데 저희가 이어서 월가월부 시간에서도 네. 신중한 시선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함께 하셨습니다.